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혁신생태계의 핵심 과제는 어차피 M&A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M&A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특허 침해, 기술 탈취,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불이익보다가는 침해에 의한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이걸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사실 기술 이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일이 조사 제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그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기술 유용 행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대표적인 어떤 사례에 대해서 올 상반기 중에 조사 제재를 통해서 기업과 시장에 분명한 어떤 가이드라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어떤 기술 유용 행위를 적발 제재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기술 유용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현실에서 관행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 판정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데 그러면 그걸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되면 이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냐는 또 평가를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입증의 책임을 예를 들어서 기술을 탈취한 측에서 나는 탈취하지 않았다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만들 수는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냐는 특허청이나 또는 이제 관련 전문가들의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겠고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 유용된 부분에 대한 특히 이제 손해의 상정에 관해서 입증 책임의 어떤 전환은 저는 국회의 입법 정책으로 분명히 가능한 어떤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중기부나 또 저희들이 좀 이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는데요. 다만 현행 법률 하에서는 지금 원고인 중소기업들이 입증 책임을 좀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건에 대한 의결서를 기술할 때 피해액 내지는 손해액을 저희 공정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의결서에 쓰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대기업과 뭐 생산자와 소비자, 원청과 하청 관계에 보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부 분야, 예를 들어서 핀테크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은 기업이 좀 진입을 하려고 하면 뭐 금융결제원에서 여러 가지 이 장벽이라든가 또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에서 여러 인증의 인한 장벽이라든가 인허가에 대한 장벽 이런 것들 때문에 진입을 못할 때 이것도 불공정이라고 본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핀테크 사업자들이 외국한 송금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지금 그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영역이 됐는데요. 이걸 현행법에서 하려면 외국한 법에 외국한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핀테크 사업자들이 이걸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 공정위가 원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규제 개혁 구체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인데 보다 포괄적으로는 금융위가 아마도 금융규제혁신지원특별법 등의 형태로 이런 어떤 그 금융 분야에서 핀테크 사업자들이 시험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금융위 등의 소관부처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경쟁당국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신중한 의견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업무 영역이 예를 든다면 지금 하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 시각에서 좀 넓어져서 뭐 지식 이 재산권 분쟁이라든가 이런 정부 내의 어떤 불공정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재산권 관련 분쟁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도 계약 인지 여부를 계속 파악하려고만 노력하는 제한적인 입장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가 위원회 직원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적극 행정입니다. 사실 공정위가 시장의 경쟁 주창자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소극적으로 판단해왔던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 유념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자세를 전향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네, 홍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우리 송희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혁신의 혜택이 모든 경제 주체에게 돌아가야 되는 공정 경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전례 없던 사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혁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보다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움에 대한 이해, 새로움에 대한 시도가 필요해서 공정거래위원회조차도 혁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규제 혁신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규제를 혁신 또는 완화하면 이게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규제 개혁에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공정위가 바로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시도가 그렇습니다. 적절한 타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니다 보니까 규제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 절반이 못 들어오고 한국의 스타트업은 한국에서 못하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 스타트업들은 지금 바라고 있는 새로운 생각이요. 기술 탈취다, 기술 유용이다 이런 시각보다는 내 기술에 자신이 있고 내 기술을 대기업에다가 혹은 자본시장에다가 아주 건전하게 엑시트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그렇게 시각을 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거의 어떤 경험에 따른 특혜 우려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거부감을 극복하는데 적극적인 어떤 설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요. 혹시 위원장님 가상통화 거래 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부터 실명 거래제 시작했는데 지금 9시, 10시에 제가 계속 보고를 받아보는데 엄청나게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오늘 이 회의 준비하느라고 다른 데 신경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가상통화를 실물 경제로 가져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괄 규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쉬운 거는 정부가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있는 법 가지고 이 불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갖지 말고요. 신속하게 우리 피해 입는 많은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법에 지금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거래소가. 그런데 그게 시행령으로 지금 되어 있죠. 밑에. 아니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많은 내용들이 밑에 시행령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가상거래소가 털렸어요. 그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는 그냥 일반적인 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인터넷으로.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돼야 신뢰가 기반인데 이 전체는 블록체인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털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든가 또 전자상거래법에 보면 그 기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자적 대금 지급의 신뢰 확보, 또 거래 기록의 보존, 또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런 시행령만 빨리 우리가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시급하게 시행령을 가지고 거래소를 관리를 했더라면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상법상의 통신 판매업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거래소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이용 악용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법이나 그 시행령을 통해서 거래소를 제도화하고 규제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 지금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 법률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장치는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떤 것이 빨리 국민에게 이득이 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한 방안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법도 그냥 두지 말고 이건 맞지 않는 법이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있는 법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는 거래소는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에 좀 더 혁신적으로 공정거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상화폐의 어떤 미래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불법 행위나 과도한 어떤 투기 행위를 통해 가지고 가상 통화의 가치가 너무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현행 법률을 통해서 불법 행위나 또는 과열된 어떤 투자 행위를 사실은 제어함으로써 그 가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유민봉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규제, 공정거래에서도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균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책은 오히려 그런 균형의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제 집중력 또는 시장 지배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공정거래에서는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이나 시장 지배력은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어떤 판단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다만 그것을 현실에서 확인하는 데는 상황과 산업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더 진행될수록 이런 그 지배력은 집중력은 더 강화될까요? 아니면 더 약화되는 현상으로 갈까요? 기존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지만 빅데이터나 플랫폼 사업자처럼 선발자가 이제 생태계를 장악할 위험조차도 커졌습니다. 이 양쪽의 위험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한편으로는 위험이지만 많은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위험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그 차등 의결권 이야기도 했는데 홍콩 증시,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금년 6월 정도에 차등 의결권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한 2주 전 정도에 나온 보도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알리바바가 차등 의결권을 허용한 뉴욕 증시로 상장을 하면서 홍콩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에서 뭔가 자기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네. 그러면 한국 거래소에서도 그런 그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지향성을 가지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 차등 의결권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는데요. 비상장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차등 의결권을 정관에 미리 도입하고 하는 것은 일부 나라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상장 기업 상태가 아니라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의 차등 의결권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어떤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이슈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신규 기업들, 창업 기업들의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 도입에 훨씬 더 적극적일 수 있다. 그런 해석이 거기에 됩니다. 대해서는 훨씬 더 가능성은 열려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글로벌 경쟁력, 지배력, 경제 집중력 차원에서 이제 우리 포탈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그 IT 공룡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기술 유용
기술 편취, 착취 뭐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규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여기와의 그 글로벌 포털 경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어떻게 약화시켜서 불공정한 거래를 막을 것이냐는 것과 함께 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또는 지금 업무 보고에서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플랫폼 사업자 또는 시장 선도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의 상당수가 사실은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원래 중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경쟁력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자그마한 창업 기업들을 이제 보호하는 부분에서 이제 기술 편취 유용을 근절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근절의 부분 우리 송희경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좀 더 공정한 기술 거래, 네. 공정한 기술 가치를 제값받도록 하겠다는 좀 긍정적인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근절이라는 그 자체가 기업을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공정거래위가 일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면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규제 혁신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나 또는 이제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접근 방법의 핵심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라고 하면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산업 신기술 분야라든지 또는 중소벤처기업 분야 이렇게 영역을 정해서 거기에서는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시험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접근 방법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정위가 단순히 이 가불관계를 근절하는 차원을 넘어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어떤 적극적인 접근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 유념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자세를 전향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네, 홍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우리 송희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혁신의 혜택이 모든 경제 주체에게 돌아가야 되는 공정 경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전례 없던 사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혁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보다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움에 대한 이해, 새로움에 대한 시도가 필요해서 공정거래위원회조차도 혁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규제 혁신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규제를 혁신 또는 완화하면 이게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규제 개혁에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공정위가 바로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시도가 그렇습니다. 적절한 타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니다 보니까 규제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 절반이 못 들어오고 한국의 스타트업은 한국에서 못하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 스타트업들은 지금 바라고 있는 새로운 생각이에요. 기술 탈취다, 기술 유용이다 이런 시각보다는 내 기술에 자신이 있고 내 기술을 대기업에다가 혹은 자본시장에다가 아주 건전하게 엑시트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그렇게 시각을 내고 있는지 어떻게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혁신 생태계의 핵심 과제는 어차피 M&A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M&A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특허 침해, 기술 탈취,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불이익보다가는 침해에 의한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이걸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사실 기술 이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일이 조사 제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그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기술 유용 행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대표적인 어떤 사례에 대해서 올 상반기 중에 조사 제재를 통해서 기업과 시장에 분명한 어떤 가이드라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어떤 기술 유용 행위를 적발 제재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기술 유용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현실에서 관행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 판정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데 그러면 그걸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되면 이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냐는 또 평가를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입증의 책임을 예를 들어서 기술을 탈취한 측에서 나는 탈취하지 않았다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만들 수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거의 어떤 경험에 따른 특혜 우려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거부감을 극복하는데 적극적인 어떤 설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요. 혹시 위원장님 가상통화 거래 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부터 실명 거래제 시작했는데 지금 9시, 10시에 제가 계속 보고를 받아보는데 예. 엄청나게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오늘 이 회의 준비하느라고 다른 데 신경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반적인 가상통화를 실물 경제로 가져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괄 규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쉬운 거는 정부가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있는 법 가지고 이 불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갖지 말고요. 신속하게 우리 피해 있는 많은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법에 지금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거래소가. 그런데 그게 시행령으로 지금 되어 있죠. 밑에. 아니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예. 많은 내용들이 밑에 시행령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가상거래소가 털렸어요. 그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는 그냥 일반적인 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인터넷으로.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돼야 신뢰가 기반인데 이 전체는 블록체인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털리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보완을 강화한다든가 또 전자상거래법에 보면 그 기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자적 대금 지급의 신뢰 확보, 또 거래 기록의 보존, 또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런 시행령만 빨리 우리가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시급하게 시행령을 가지고 거래소 지금 어떻습니까? 그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냐는 특허청이나 또는 이제 관련 전문가들의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겠고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 유용된 부분에 대한 특히 이제 손해의 상장에 관해서 입증 책임의 어떤 전환은 저는 국회의 입법 정책으로 분명히 가능한 어떤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중기부나 또 저희들이 좀 이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는데요. 다만 현행 법률 하에서는 지금 원고인 중소기업들이 입증 책임을 좀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건에 대한 의결서를 기술할 때 피해액 내지는 손해액을 저희 공정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의결서에 쓰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특별,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대기업과 뭐 생산자와 소비자 원청과 하청 관계에 보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부 분야, 예를 들어서 핀테크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은 기업이 좀 진입을 하려고 하면 뭐 금융결제원에서 여러 가지 이 장벽이라든가 또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에서 여러 인증의 인한 장벽이라든가 인허가에 대한 장벽 이런 것들 때문에 진입을 못할 때 이것도 불공정이라고 본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핀테크 사업자들이 외국한 송금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지금 그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영역이 됐는데요. 이걸 현행법에서 하려면 외국한 법에 외국한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핀테크 사업자들이 이걸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 공정위가 원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규제 개혁 구체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인데 보다 포괄적으로는 금융위가 아마도 금융규제 혁신 지원 특별법 등의 형태로 이런 어떤 그 금융 분야에서 핀테크 사업자들이 시험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금융위 등의 소관부처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경쟁당국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신중한 의견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업무 영역이 예를 든다면 지금 하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 시각에서 좀 넓어져서 뭐 지식 이 재산권 분쟁이라든가 이런 정부 내의 어떤 불공정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재산권 분쟁 관련 분쟁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하도 계약 인지 여부를 계속 파악하려고만 노력하는 제한적인 입장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가 위원회 직원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적극 행정입니다. 사실 공정위가 시장의 경쟁 주창자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소극적으로 판단해왔던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처럼